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격정지 절차 옳은 것입니다. 1번이 정답이죠.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한다고 했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는 말이 있어도 청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암기 프린터 54번에 보면은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요. 자격정지, 자격 취소는 그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1번에 있네, 1번. 2번이 3번에 있네, 3번. 교부한 시도의사죠. 교부한 시도의사,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 X.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죠. 청문이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고요. 의견 진술 기회가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도의사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보고, 통보 규정 없습니다. 다만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보고였는데 지금은 통보. 어쨌든 자격 정지는 5일 이내 보고,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도 원래 7일인데 자격정지는 반납하지 않죠? 취소만 반납하잖아요. 암기 프린터 39번에 3, 4, 5번에 있는데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된 경우만 7일 이내 반납합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16번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인데 이게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암기 프린터 20번에 보면 15개가 있는데 결정, 공일임, 앞에 5가지 요게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타가 1개월입니다. 나머지는 다 3개월짜리죠. 암기 프린트 20번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 암기 프린트 20번에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6개월, 이게 6개월 맞네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3개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 3개월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암기 프린터 20번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앞에 다 5번까지 결정, 공일임 6개월, 확인, 계약, 인전, 업명까지가 3개월, 맨 마지막 15번이 1개월입니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기출문제가 3,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17번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 되어야 되고요. 창립총회 의결 거쳐서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이니까 자연인이 되는 순간이 태어나면 자연인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법인은 등기해야 된다. 등기해야만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밀도에서 20명 이상, 우리나라 광역시 밀도가 15개니까 300명, 서울에 100명,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서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됐습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게 지방분권화, 지방자치 이런 말들이 많이 좀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서울이 지금 출생 인구는 줄어들더라고요. 근데도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있죠. 보니까 젊은이들이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전부 서울로 다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두어야 된다는 규정을 삭제했고,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뭐 각 공공기관도 지방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세종시도 만들고. 그래서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이제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됐다. 서울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20년 전보다 서울 인구는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1000만 명 넘었잖아요, 서울이. 지금. 예? 인구는 많이 줄었어요. 아니요, 인구가 뭘 줄어. 인구는 지금까지 늘고 있어요. 5천만 명이 넘어요, 지금. 지금까지는 인구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서울이 지금 옛날 1000만 명 넘었는데 지금 900만 명이고 그 900만 명 중에 10%가 외국인이래요. 100만 명이 외국인이라고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자가 900만 명 중에서. 많이 줄었어요. 그 공공기관 이전하고 이러면서. 근데 문제는 세종시나 이런 데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애 없고 젊은 신혼부부들은 그리 이사를 가는데 학교 다니는 애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냥 출퇴근하더라고요. 셔틀버스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옮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들은 거기 분양받아가지고 다 프리미엄 받고 팔아버리고, 세종시. 공짜로 다 짓죠. 예, 그래가 다 팔고 그냥 서울에서 살고 있고, 그게 문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캔코,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본사가 부산에 있거든요. 그 부산에 이사를 오면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 물론 주는 것도 좀 있지만 오히려 뭐 KTX 비용 이런 것까지도 대준대. 이게 주말에 집에 가라고. 그러면 참 그 원래 본래의 취지에는 좀 어긋난다고 봐야 되겠죠. 자,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없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 다 있어요. 지금 본사가. 무조건 본사는 서울에 둘라 하더라고. 강남에 가보면 뒷골목에 흐름한데 무슨 가정집 비슷한데 이런데 법인 주 사무소가 많아요. 법인 본사가. 왜냐면 서울 강남구 뭐 이렇게 주소가 나오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가보면 그냥 완전히 창고 비슷하게 단독주택 지하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아니, 저도 녹화하는데 스튜디오 찾아오라더라고. 강남에 가보니까 완전 뒷골목에 반지하에 있더라고. 그래도 서울에 있다고 해야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주소가. 자, 그래서 이거 어쨌든 삭제됐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다.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고요. 협회는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방 PC 버전 정보망을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인가 받는 것은 오직 협회 설립 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지분은 설치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은 사본 게시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게시합니다. 원본. 옳은 거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는 국토부 장관 지정받아야 된다. 요거는 맞네요. 공제규정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시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휴업 신고할 때 사본 첨부하는 게 아니라 원본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개입니다. 첨부하는 걸 51번에 보면 50개를 적어놨는데요. 거기에 27번, 28번 등록증 반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등록증 반납. 그럼 여기에 원본 반납, 사본 반납, 반납, 첨부, 제출 같은 뜻이잖아요. 그럼 이게 원본인지 사본인지 안 적어놨는데 이게 해석상 원본이냐고 사본이냐고. 반납. 폐업하려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고요. 휴업도 마찬가지고. 원본 해야 되겠죠. 원본. 사본 복사해가지고 반납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말 없으면 원본입니다. 우리도 아무 말 없이 말하는 거는 그건 진짜입니다. 가짜다, 농담이다. 농담했으면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농담이다.
말하고 나서 농담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죠. 근데 진짜는 말할 필요, 이번에는 진짜다. 찐 친구들 보면 이번엔 진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때까지 한 건 전부 사기치다는 거잖아요. 그,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본은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휴폐업은 원본입니다. 원본. 굳이 분류하자면 답,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5번이 옳은 거네요. 이건 인간이니까 기억은 1번 틀렸고요. 옳은 것도 3개, 틀린 것도 3개네요. 기출문제 패턴인데, 기출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고 밑에 기억, 니은, 이게 저는 1, 2, 3, 4로 적어놨는데 제가 컴퓨터 기억, 니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기억, 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개수가 많아요, 6가지. 실제 시험에는 보통 한 4개나 3개 나와요, 박스 안에. 실제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게 연습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점수 잘 나와버리면 교만해진다고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는 안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라고 62.5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공인중개사법 62.5점 받으면 합격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공법이나 다른 과목이 또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법을 한 7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할 확률이 70% 이상이에요. 80점 이상 받으면 80% 이상이고 60점 받으면 60%의 확률이 합격할 확률이 공인중개사법 60점 받으면. 근데 참을 수만 있다면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교만해진 가능성이 많으니까 점수 잘 나오면. (19번입니다)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가태료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개설 등록하지 않는 경우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똑같아요. 틀렸고, 오직 반의사불벌죄 3번인데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오직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스토킹 처벌법도 반의사불벌죄예요.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라고요. 그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 백 준 사람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될지도 모르겠고, 안 받는다는데 자꾸 선물 주려면, 따라다니면서 선물 주려면 그 스토킹이잖아요. 만약 예를 들면 선물이든 뭐든 계속 집 앞에 문 앞에 와 있고 이러면 그게 스토킹이죠. 어쨌든 이 스토킹 처벌법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합니다. 오직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3번밖에. 즉 비밀준수 위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 그 다음에 4번 틀렸는데 동일한 금액이 아니고 법제 5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법제 48조 또는 49조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형벌이 징역벌금이죠. 징역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즉 사장에 대해서도 직원 잘못으로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즉 해당 조에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직원이 잘못해서 1,000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똑같이 무조건 직원이 100만 원 받았다고 사장도 10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100만 원 이하라고, 이하.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분의 1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아예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벌칙 한도가 다른 것은, 요거는 어차피 암기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냥 답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암기 프린트 21번에 있습니다. 4번이 3년에 3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1년에 1,000만 원이죠. 암기상이니까 뭐 넘어가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21번 허가가 아니고 옳은 것입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했으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 없고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 신청 후 암기 프린트 15번에 있습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이런 말 없습니다. 그게 암기 프린트 50번에 보면은 50번에 4번에 보면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몇 회 이런 말 없습니다.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매월 1회가 아니라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틀렸고 5번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 집값 자꾸 올라가니까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대출을 또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요즘 집값이 또 주춤하죠. 정책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돼요, 집값이. 그래서 허가 대상자, 예를 들면 박용덕이 소유하는 건물은 부동산은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특정인, 그 다음에 허가 대상 용도, 지목이 임야인 경우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대지인 경우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용도를 특정하여 허가 대상 용도, 특정 용도는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옛날에는 보통 뭐 강남구 전체가 허가구역이고 아니면 동 전체가 허가구역인데 지금은 동 안에서도 특정 지목만, 특정 용도만, 특정인만 허가받도록 할 수도 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게 작년에 5번이. 요게 이게 50번 보고사항에 보면은요, 신고관청 지나간 거는 나중에 질문하세요. 그때 말고 지나갔어요, 이미.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해드릴게요. 자, 22번.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증명자료를.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 맨 밑에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는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전자문서로 안 됩니다. 이게 꼭 논리적이진 않는데 대충 논리를 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암기 프린트 50번 맨 밑에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안 되는 거.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농지법입니다. 1번 농지 소유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1년 이내에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다만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의 증명받았으면 이 처분 의무 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6개월 이내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취득자의 증명은 7일 이내 발급해 주고요. 농업경영계획서 발급 안 하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4일,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 총 면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의 경우 주말 체험용 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농지법을 너무 강화해가지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다 보니까 농지거래가 거의 안 되고, 그래서 개혁공개사님들부터 모든 국민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 여론이, 예를 들면 농막에서 잠도 자면 안 되고 음식도 해먹으면 안 된다, 농막에서.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죠. 올해 12월부터는 이제 체류,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체류형 농지, 그 농막보다는, 농막은 지금 6평밖에 안 되거든요, 농막 면적은. 근데 체류형 농지의 경우는 체류형 그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33제곱미터까지 10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이번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모자, 건강, 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임신, 분만 후 6개월 미만입니다.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직접 농사 안 지어도 된다. 분만 후 6개월 미만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임신, 출산이라고 돼 있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이런 말 없죠. 분만하고 출산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제가 출산 안 해봐가지고 헷갈려서 분만 같은 뜻이에요. 분만, 출산.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은 24번에 옳은 것은 했는데 외국인은 교환계약, 증여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허가는 건축물 허가가 아니라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토지만 허가입니다. 토지.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 허가 대상 아니고 신고 대상입니다. 틀렸고 5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입니다. 25번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서 작성에 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했는데 공동중개를 할 때는 한 명만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가입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해야 됩니다. 모두 공동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개사. 전자계약서 적었으면 따로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약은 확정일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니까 따로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다. 4번이 답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신고 따로 할 필요 없다. 다만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등기는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문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신문 확인해야 되고 단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다. 남의 물건을 팔아먹기는 더 어렵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답이 1번인데 이게 참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즉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 말이죠.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 개업공개사가 조사할 게 아니라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기재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 지문을 읽어보니까 저도 헷갈리더라고.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갑자기. 예, 그래서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아파트는 설치 안 하죠.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주인이 말해줘야 알지 남의 집에 주인이 모독을 하는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아예 1층에서 들어갈 때도 뭐 비밀번호나 이런 거 있어야 되고요. 또 집 앞에 가도 마찬가지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기본 확인사항이죠. 주인 안 알려줘도 개업공개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7번입니다.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월차임 전환율은 기준금리 더하기 2%죠. 암기 프린트 29번에 맨 밑에 그 기준금리가 아마 지금 3.5%인가 그럴 텐데 계산하기 좋게 계산기 없이 계산하라고 4%라고 했습니다. 그럼 더하기 2% 하면 6%죠. 1억을 월세로 돌리려면은 1억을 월세로 돌린다고요? 그러면
기준금리 4% 더하기 2% 하면 6%, 1억에 6% 하면 600만 원, 연 600만 원이니까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50만 원.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기출문제 숫자는 좀 바꿨어요, 제가. 이 기출문제가 나올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금액은 좀 더 적었지만 지금은 기준금리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때는 기준금리가 아마 한 1%대, 1.5%대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자, 28번인데 28번 요거는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포상금 계산하는 게 공인중개사법에 세 문제 나왔었고요. 아직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직접 나오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갑과 을이 받는 것 A, 그 다음에 B, C, D, E도 있나요? D까지 밖에 없어요. 자, 기억입니다. 기억.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나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A를 신고하였고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되었다.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 암기 프린터 28번 보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무부양 광시공시. 무부양 광시공시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세 개가 있는데요. 그 있어요 없어요? 포상금 지급 대상이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있냐고 아니냐고요? 이라고요? 어디 몇 번인데요? 여기 28번에 몇 번인데요? 3번. 이건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거짓 해임 허가 지금 제가 갑자기 공인중개사법을 봤네요. 거짓 해임 허가 6개죠. 거짓 해임 허가. 그래서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요거는 과태료 금액의 20%죠.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20%. 한도액은 1,000만 원이죠. 그럼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만 원이죠. 50만 원. 요거는 50만 원. 그 다음에 D것, 을은 거래 해제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은 시를 신고하였고 신고 간청에 대해서 500만 원 과태료 부과받았다.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리얼은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D를 신고하였고 D는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였다. 갑과 을 사이에 포상금 배분 약정은 없었다. 1억이면 과태료가 몇 % 부과되어 거짓 신고한 경우 실제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D. 그러면 거짓 신고한 경우가 어째서?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10%니까 과태료 1억을 부과받았네. 1억. 과태료 1억 부과받았네요. 1억인데 이 과태료 금액이 얼마가 포상금이라고 했어요? 20%가 포상금이죠. 2천만 원인데 한도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1,0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나누니까 갑과 을이 500만 원씩 받는 거죠. 500만 원씩. 갑 500, 을 500. 자, 그 다음에 미음. 을은 허가간청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이를 신고하여 그 신고 사건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 5천만 원 부과됐다. 5천만 원 부과됐든 얼마 부과됐든 상관없이 포상금은 50만 원이죠. 50만 원. 50만 원. 리은 요것도 50만 원 있네. 이게 여기 50만 원. 여기 50만 원이네.
그러면 700, 600 이게 답이죠? 여기 50만 또 있잖아. 니은에. 예. 답 4번입니다. 이거 모르면 그냥 하지 마세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나온 적 없다고. 공인중개사법은 나왔고요.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한번 이걸 계산해 보면서 좀 꼭 이 문제가 아니라도 포상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낸 거예요. 포상금 과태료 부과되는 거는 과태료 금액의 20%고 한도액이 1,000만 원이고 나머지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50만 원이라고요. 보상금이. 그렇게 말로 암기하는 것보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틀리더라도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관계가 옳은 것입니다.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고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방치하면 10%입니다.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 부과합니다. 이행관계금 불복하는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했는데 두고 있습니다.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에 있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5번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번씩이 아니라 1년에 1번씩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농지법 1년에 1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년에 1번,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도록 실명 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만 부과하고 끝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0분부터 하겠습니다.